안녕하세요. 브루스 채널의 세상살입니다.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? 저도 뭐 하루 한두 잔은 마십니다. 경우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 미팅이 또 늦게 있고 하면 뭐 어떤 날은 석 잔도 마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제가 한 2, 3년 전에 한국 출장 왔을 때 얘기인데, 그 을지로 쪽에 어떤 호텔에 제가 한 며칠 묵고 있을 때 그 미국 체인 있잖아요. 스타벅스 그 커피점이고 주변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갔다가 우연찮게 그 계산대 앞에 요런 뭐 팻말이 하나 뭐 과테말라 뭐 이렇게 뭐 보이길래 봤더니 과테말라 커피는 가격이 2배 이렇게 돼 있어요. 과테말라 커피가 가격을 2배로 받습니까?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. 그래서 좀 이상하다. 커피가 뭐 그동안 뭐 한국에 과테말라 커피가 좀 좋다고 늘 얘기는 하는데, 그렇다고 뭐 이런 커피숍에서 뭐 가격을 2배 이렇게 써놓고 팔 정도면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는 커피가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업자들이 이제 해외 각국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입들을 해오는 것 같은데, 뭐 그 양반들이 수입업자들이 그 뭐 과테말라 커피라고 2배 주고 2배 가격을 주고 수입을 하겠습니까? 그건 아닌 것 같은데, 아마 뭐 오늘도 물론 과테말라 생산업자들이 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좋은 커피라고 이제 알려졌으니까 값을 좀 더 받는지는 몰라도 뭐 업자들이 이제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지들끼리 이제 뭐 좀 무리하게 이제 마진을 이제 과테말라 커피라고 해서 좀 올리거나, 그 마지막 이제 소매점까지 가서 이제 2배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, 커피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가처럼 국제가가 있습니다. 그 마음대로 뭐 가격을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유가도 뭐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뭐 국제가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그런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, 커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국제가 기준이 있어요. 그 이제 과테말라 커피가 이제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좋다고 그러는데, 사실은 그 어떤 물건이든지 수요 공급의 이제 원칙에 의해서 그 뭐 수요하고 공급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 거죠. 어떤 물건이든지. 근데 과테말라 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면 일본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커피 수입업자들이 이제 과테말라의 이제 그 생산업자들한테 미리 사전에 뭐 꽃도 피기 전에 연간 그 한 농장에 뭐 대략 예상 그 수확 양이 나오면은 한꺼번에 그 계약을 미리 이제 해놓는다는 거예요.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이 미리 좋은 커피 확보를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. 뭐 나름대로의 이제 장사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인데,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딸리니까 한국 업자들이 늦게 이제 뭐 과테말라에 커피 좀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야 뭐 일본에 좋은 것도 앞에 끼고 양이 뭐 계약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값이 틀림없이 이제 다른 커피보다는 더 주고 이제 사오는 경우는 있겠죠. 그렇지만 뭐 2배는 아닐 겁니다. 2배는 아닐 거고, 어쨌든 제가 그 커피 그 점에 갔다가 2배 가격 그러는 바람에 좀 했습니다. 아무튼 그 커피 그 역사 유래를 보면은요, 정설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 뭐 위키백과 뭐 네이버 이런 데를 쭉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, 뭐 비슷한 얘기인데 서로 좀 다른 게 있고, 9세기에 그 에티오피아 쪽에서 이제
우리 인간한테 커피가 이제 처음 접해진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정확한 정설은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고지대에서 그때 이제 커피 재배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꽤 세월이 흘렀는데 6세기 정도, 그 15세기부터 아마 이제 요즘처럼 커피를 이제 볶아서 이제 갈아서 이제 차로 이제 커피로 그때서부터 15세기 때부터 아마 이제 그런 풍습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세요? 누가 제일 먼저 그 커피를 마셔봤는지 1896년도 그 을사사변 후에 그 우리나라 고종이 이제 좀 이제 좀 위험도 느끼고 해서 그 러시아 공관에 그 피신 생활을 좀 했었던 모양이에요. 그 당시에 그 아마 그 러시아 공관에서 그 커피를 차로 이제 대접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 모양이죠.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맨 처음으로 이제 커피라는 차를 이제 맛을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 양반이 이제 정상적인 행정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지금 그 덕수궁 그 아직도 있을 겁니다 아마. 덕수궁 거기 이제 뜰에다가 그 서양식 카페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정관헌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끔 이제 외국 사신들과 이제 커피를 즐겨 마시면서 이제 대담도 하고 아마 그 고종이 아주 커피 매니아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외국 사신들하고 가끔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그 근대화, 우리 조선도 이제 근대화 이제 의지를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서양 풍물도 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세계 속으로 이제 그런 의지도 좀 보였다고 하네요. 그런 거 보면 이 커피 때문에 우리 고종이 그 서양 풍물을 좀 받아들인다는 그 근대 의지도 발상이 됐다는 점, 좀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커피 그 소비국으로 이제 또 이렇게 그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커피 생산을 안 하잖아요. 100% 그 외국에 수입을 하는데 일단 소비는 전 세계 그 11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. 꼭 무슨 우리 경제 성장 잘해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그 비슷하게 들어가 있던 그 순위권 안에 커피 소비국으로 또 그렇게 돼 있어요. 그 대단한 거죠. 280여 개국 중에 웬만한 국가들은 다 커피를 다 마실 텐데 그 중에 11위라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? 그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마시는 이제 커피 잔수로 270억 잔으로 돼 있어요. 그 1인당으로 따지면 대략 1인당 연간 540잔 이상을 마시는 통계조사가 있어요. 물론 이제 5천만 명으로 나누니까 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중에 커피 안 마시는 어린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따지고 보면 빼고 나면 한 700~800잔까지도 계산이 나오겠죠 1년에.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한 2잔꼴, 3잔꼴도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대단한 양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커피. 그리고 이제 또 그 요즘은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계는 하나라고 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가까워지는데 많은 그 트레이딩도 하고 서로 물건을 이제
수출입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이 이제 국제 그 박람회들을 많이 하잖아요. 당연히 이제 이 커피도 세계 이제 박람회를 각국에서 많이들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시작이 그 이름은 그 서울 카페 쇼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카페 쇼 인터내셔널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맨 첫 해가 이제 그 박람회 행사를 한 해가 2002년도에 첫 행사를 했고 그 이후 쭉 이 행사가 무난히 성장을 잘 해와가지고 올해 2019년도가 아마 19회로 이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매년 그 11월에 매년 11월 중에 뭐 어떨 때는 첫 주, 둘째 주, 뭐 셋째 주 이렇게 하는데 11월 중에 그 코엑스 전시장 삼성동 그 코엑스 전시장에서 매년 그 한 3, 4일씩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. 올해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. 저도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 그 행사장에는 직접 내가 가보지는 못했어요. 기회 되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. 제가 그 얘네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서울 카페 쇼라고 치면은 이제 그 해마다 했던 박람회 이제 좀 중요한 기사 내지는 동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구경을 할 수 있어요. 대단합니다. 굉장히. 그리고 카페라고 그랬잖아요. 카페 서울 카페 쇼라고도 되어 있던데 그 카페는 그 스페니시 말입니다. 에스파뇰. 그 주로 이제 그전에는 커피 영어를 주로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카페란 말을 많이 써요. 그 뭐 커피숍 이름도 무슨 카페. 이게 아마 그 말이 좀 이뻐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에스파뇰을 보면은 이쁜 말들이 많아요. 이쁜 말들이 많아서 그 커피도 안 이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카페가 좀 귀에도 싹싹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에스파뇰을 쓰는 국가들이 그 라틴 아메리카 쪽에 거의 한 30여 개 국가가 됩니다. 이제 멕시코, 미국하고 국경이 접해 있는 그 멕시코 국가부터 이제 스페니쉬를 쓰는데 쭉 그 멕시코 밑으로 이제 중미가 시작이 돼요. 멕시코는 중남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. 일단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서 뭐 스페니쉬 쪽은 하는데 멕시코도 아마 그 북미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카나다, 미국 포함해서 멕시코까지 어쨌든 멕시코는 중남미 말 속에는 그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중미 국가는 이제 그 멕시코에서 바로 이제 접하기 시작하는 중미, 과테말라, 아까 얘기했던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코스타리카하고 접해 있는 게 이제 파나마 아시죠? 파나마 운하. 그 파나마를 지나서부터 이제 그 콜롬비아 국경인데 그 콜롬비아서부터 이제 남미라 그래요. 사우스 아메리카. 그래서 그 국가들하고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까지, 죄송합니다. 아르헨티나까지 이제 전체 그 캐리브 해안 포함을 해가지고 캐리브 해안 국가 그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합쳐서 대략 한 30여 개국이 스페니쉬를 쓰고 있어요.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4, 15세기 때 유럽에서 이제 이쪽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양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마 그 스페인 말을 하게 됐는데 벌써 한 500년이 지났잖아요. 그러니까 뭐 몇 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뭐 완전히 그 스페니쉬가 이제 그쪽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대부분 국가들이 다 지금 자국어가 돼 있죠. 그래서 보면은 뭐 혼혈아들이죠. 뭐 다 뭐 유럽 뭐 완전히 그 유럽 피가 흘러가지고 뭐 어떤 애들은 뭐 분간이 안 가요. 뭐 유럽에서 온 사람인지 뭐 그쪽에서 사는 사람인지 그럴 정도로 지금 뭐 한 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이 이제 그 피가 많이 섞였겠죠. 그래서 이제 그
그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또 그 수입을 하는 데가 커피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테말라, 그 중미에도 과테말라, 뭐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까지 커피 수출을 우리나라 다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남미로 와주는 이제 주로 양을 많이 가져가는 데가 아마 콜롬비아하고 브라질 쪽 커피를 우리 그 한국 수입업자들이 많이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아시아에서는 또 최대 규모라 그러네요.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서울카페쇼 인터내셔널이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이제 커피 박람회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.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참가하는 국가들이 단골 손님으로 참가하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콜롬비아, 과테말라, 브라질 이렇게 주로 이제 소개가 돼 있고 이제 그 외에 전체 이제 대략 한 40여 개국에서 한 3,500개 대단한 거예요. 3,500개 브랜드가 그 박람회에 참가를 한다고 그러네요. 대단한 거죠. 그리고 그 행사장 그 부스 예약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그 그 행사 끝나면은 바로 준비가 돼서 뭐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그 부스 예약을 받고 막 그러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 카페쇼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요. 대단하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그 커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니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떤 물건의 그 박람회라는 거는 결국은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박람회가 흥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동안 쭉 이제 시장도 그 커피 시장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이제 그동안 성장을 해가지고 현재 1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이 커피 시장이. 물론 뭐 제 생각에는 이 순수 이 커피만 파는 커피만은 아니고 이제 커피 관련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내려 먹는 가정용 작은 그런 것부터 또 뭐 영업용 커피 기계들 뭐 이런 것까지도 아마 포함이 됐겠죠. 근데 12조라 그러니까 연간 12조면 대단한 규모입니다. 대단한 거죠.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한 3조, 4조 정도 됐는데 무려 이제 뭐 성장을 한 3배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커피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12조 대단합니다. 그래서 그 커피가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인정을 하시겠지만 이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깊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. 커피가 꼭 뭐 약방의 감초처럼 뭐 웬만한 데는 다 뭐 커피가 다 있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저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 커피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그것도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. 뭐 어떤 사람들은 커피 뭐 전혀 마시지 마라, 뭐 많이 마시지 마라, 뭐 커피 좀 마시는 게 좋다, 뭐 사람마다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읽어보니까 우선 장점은 말이에요. 위암, 간암 방지 효과 이런 말도 있어요. 위암과 간암을 이제 방지를 하는 효과.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혈압도 이제 혈압 강화 효과도 있고. 또 이제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 머리를 또 맑게 해준답니다. 머리를 맑게 해줘서 계산력이 또 좋아진다네요.
여러분들 그 산수 공부 잘 못했던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 방송 들은 이후에 커피 좀 많이 마시세요.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계산력이 좋아진답니다. 이거 뭐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인데 반가운 얘기 같은데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, 그리고 또 남자들한테 또 뭐 음주 후에 또 숙취 예방, 뭐 웬만하게 뭐 좋은 건 다 있네요. 근데 뭐 적당한 양이 돼야 되겠죠. 뭐 이렇다고 뭐 무조건 많이 마셔서 다 좋다는 건 아니고, 대신에 커피는 좀 마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. 근데 또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손꼽는 게, 커피를 이렇게 좀 마시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가능 아니면은 저녁 식사 후에는 잠들 때까지는 여러분들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숙면을 취하시려면 저녁 식사 후는 될 수 있으면 커피를 대신 마시고, 뭐 일반 디저트로 뭐 간단히 다른 뭐 인삼차를 드신다든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제 요 내용은 저하고 평소에 내가 반대로 내가 행동을 했던 사항인데,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 마시는 게 필요할 때 마시는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답니다. 커피가. 저는 그동안 가끔 이제 몸이 좀 일도 많이 하고 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 밤일을 많이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젊었을 때 밤일 많이 했는데, 어떨 때는 뭐 야간하고 할 때는 사무실에서 커피 뭐 5잔, 6잔 뭐 막 먹죠. 물론 늦게까지 일하니까 잠을 이제 안 자니까 그런데, 근데 피곤할 때는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답니다. 피곤할 때 커피를 또 마시면 피로를 더 또 가중시킨다, 또 그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가능한 몸 컨디션이 좋을 때 커피를 좀 마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위벽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우턴 커피는 하루 3잔 이상은 별로 더 마시는 거는 별로 안 좋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그 건만성, 뭐 장암, 장염, 대장 질환 환자들은 무조건 커피는 안 마시는 게 좋고요. 마지막으로 좀 여성들한테 또 싫은 소리도 하나 나오는데, 여자분들 지금까지 커피를 많이 마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좀 줄이세요.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답니다. 그러면 안 되겠죠. 커피 때문에 커피 많이 마시다가 임신이 안 되면 그것도 억울하잖아요. 여자분들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. 네. 아무튼 오늘 간단히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과테말라 커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볼게요. 조사를 해서 현지의 생산업자들이 거기도 이제 커피 협회가 있고 그러는데,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. 도대체 그 양반들 구조가 어떤지,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,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이라도 이 커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재밌는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